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직영으로 운영하는 총신대와 총회 인준으로 운영하는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가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학 인가를 받고 근본적으로 본교단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점점 대학 진학,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교역자 수급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신학대학교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지방신학교의 위기는 곧 한국교회 전반적인 위기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신학교의 현주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생 수급, 대학의 질 향상, 행정 시스템, 총회 차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보자 합니다. 특별 대담을 위해 예정합동 총회장 권수롱 목사님, 칼빈대학 총장 직무대행 한원영 박사님, 대신대학 최대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90년대 그 중반부터 대학 진학 학력 인구의 그 급격한 감소로 지난 3년 동안 수능 응시자는 그 상당히 줄었고 대학의 그 의기는 곧 우리 신학계의 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방 신학계의 의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먼저 한원영 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학교에 다니는 그 연령대 학력 인구가 사실 이제 급격히 줄어든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그 우리나라 OECD 국가의 출생률 최하위이기도 하지만 2000년에 64만 명 정도 출생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이 2020년에 절반을 줄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25만. 이건 자연스럽게 학력 인구가 주는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후년부터 대학 입학 인원이 40만 명 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학 정원이 약 한 35만 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겠죠. 이런 학력 인구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의 지원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심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70년대 이후 80년대 말까지 신학생들을 모집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본다면은 장신 쪽에서 아마 조사한 데이터 같은데요. 교회 내에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의 구성원의 수가 감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2010년도에 18만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이 한 42%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그러니까 4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학력 인구 감소는 입학생 감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현주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력 인구가 줄고 신학교 지원자 수가 줄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 선발 기회도 줄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목회자 수급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마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그 학생 수급이나 대학의 그 질적인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 문제 그 등에 대해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종 통계를 통해서 인구가 절벽상용선 다 하는 사실이고요. 이제는 신학교도 패러다임을 많이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20대를 뽑았다면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 40대, 50대 그리고 또
외국 학생들 문화를 많이 개방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교로 전환되려면 OECD 국가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연령대를 많이 높여야 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그 위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에 20대에 대학을 한번 나오고 평생을 이렇게 그 지식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이제는 40대, 50대, 60대까지 우리 학교에서 또 교육도 시키고 재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 또 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학교도 방문하고 기관도 방문하고 또 만학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고 또 학교가 또 교수님들도 새로운 질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 지방신학교가 그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청 회장님, 청해에서 그 지방신학교에 대한 그 인식과 그에 대한 각종 방안의 대책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에 가장 선지자가 많았던 때가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러니까 그 위기 때에 제일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이 저출산, 학령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이 절벽 세대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지방신학교의 그 위기도 이런 큰 추세에 따라 가지고 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는 제일 먼저 이 위기에 대해서 위기를 정말 진단하고 위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 총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지금 지방 신학교의 그런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단의 문제고 또 내일의 한국교회의 문제다.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먼저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은 위기다. 위기에 대한 공감의 확산.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칼빈대학이나 대신대학이 그래도 지금 우리 지방신학교라든가 또 지방에 있는 대학 가운데서 가장 저는 모범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두 대학에서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어떤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총회 차원에서는 첫째는 위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 부분에 지혜를 구하고 세 번째로는 함께 같이 동참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그 청해 그 차원에서의 그 여러 대책과 지원이 있는데 총장님들께서 그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이 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늘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대신대학교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좀 이렇게 우리 청신대학 출신과 청신신대원 출신과의 좀 차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이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추가 세미나를 또 받아야 되는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좀 시대적인 요구는 아닌 것 같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시대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지방신학교들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이참에 한번 해봅니다. 늘 하던 부분이긴 하지만. 방금 홍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에 산다고 해서 차별을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서울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나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단지 다를 뿐이고 교수님들의 학력이나 논문 이런 거 보면 거의 다 평준합니다. 그러고 이제 총회에서 그렇게 하면 꼭 2주 동안 모아서 그네들이 엄청난 돈을 하면서 가난한 전도사님들이 참 어려움도 많은데 아니면 여름 방학 때 같은데 한 주간씩 하고 또 그 3학년 때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2주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2주 꼭 모아서 돈을 거두어서 한다는 그게 저는 봤을 때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도사 시험을 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모든 것도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지방을 살린다 하면서 오히려 지방에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총회가 지방을 개해준다 하면서도 뭐 어떨 때는 총회장님들이 나왔을 때 원래 얼마 적게 해놓고는 또 기다리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 액수가 너무 다르고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기다리는 우리는 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구하듯이 구하고 있다가 제일 나중 되면 정치적으로 해결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학생들인데 뭘 가르쳐야 될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부심. 사실 우리는 배가 많이 고파요. 옛날 배 고플 때는 국밥 한 그릇 채워졌지만 요즘은 의미의 배가 고플 때 지방에 사는 것만 해도 그건 좀 힘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강남 뭐 다른 지역 차별되듯이 우리가 같은 신학교 같은 인준학교를 하면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학생들이 2주 교육 받으러 가면서 그 등록금을 못 내서 총장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총에서 이렇게까지 이 교통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왜 우리를 열등의식에 몰아야 했는가 싶어서 저는 내일 임기를 만료하더라도 오늘 12시까지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뼛속 깊이 나는 대신맨으로 지방학교의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당당함을 심어주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예. 총회장께서는 이게 혹시 그 총회 지원에 의해 그 지방 신학교가 그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그 창의적인 그 도약의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우리 최대 총장님이 또 우리 황 총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부도를 낸 것은 저는 아닙니다. 혹시 또 그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총회가 지원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지방 신학교의 그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지금 지방 신학교 지방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외에는 모두가 부교육자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비상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자 신학교 출신 교육자 분들께서 대부분 서울에서만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요즘은 그 사역을 하지 않고 다른 작업으로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지고 우리 총회는 헌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그 우리 지방 신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학교의 출신 교육자들이 의무적으로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좀 총회 결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107회기에서 이걸 헌의해가지고 108회기에서는 우리 신학생들이 반드시 그 지역의 교회에 봉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현장의 신학도 배우고 인터넷 과정급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뭐 대신대학이라든가 또는 광신이라든가 하는 그 지역에서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다닐 때는 그 교회를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총회가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관해서는 그런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 신학교의 기독교의 그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 제도에서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런 이제 그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회에서 이번에 다음 세대 목회 운동 본부에 목회 연구소를 지금 세웠는데요. 지금 아직 뭐 스타트가 조금 약합니다만은 다양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다가 총회 차원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신학교에 다 제공도 좀 하고 그런 전략을 제공하고 또 어떤 방향들을 제공하고 또 좋은 사례들은 지금 제가 볼 때 칼빈 대학이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계시고 대신대학도 굉장히 그 능동적인 사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잘 수집하고 교환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이미 칼빈 대학교 같은 데서는 해외로 많이 지금 좀 그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K-팝뿐만 아니라 K-컬처 이제는 K-시알레지카 뭐 이런 한국 신학이 세계 신학을 끌어나가는 그런 아주 저는 리더십이 앞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양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여러 신학교에서 전 세계는 넓습니다. 세계는 뭐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세계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 유치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보니까 칼빈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서 상당히 디벨롭먼트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건 총신이 배워야 되겠다 할 정도였고요. 또 대신대학에서는 정말 이 재단 이사님들 굉장히 그 건강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보니까 그런 어떤 지원의 그 체제가 굉장히 좀 타 신학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총신대학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좀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만히 있으면은 다 이 폴리크라이시스 우리는 오늘날 다중위기 시대입니다. 다중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총장님의 리더십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대신대학 총장님, 우리 칼빈대학 총장님들께서 지금 발로 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아마 우리 총장님들이 오늘 이 자리를 갖다가 우리 우리 방송하고 같이 이렇게 자리에 한 것도 더 발전적으로 하시기 위한 능동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신가 하고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금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각 지방 학교에서는 여러 해결책들을 내놓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반려동물학과를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사실 뭐 신설할 적에 그냥 평탄하게 신설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갑론을박, 또 부정적인 시각, 또 총회에서 바라보는 관점, 언제나 우린 지방신학교니까 그런 어떤 시각들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예가 뭐냐면은 지금 저희 칼빈대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가 2016년에 신설이 창립이 돼서 지금 불과 몇 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대학 축구 리그에서 지난 겨울에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이 선발이 되고 삼성 FC로 계약이 되고 LG에서도 계약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이미지나 또 학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연적으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근데 그때도 역시 심각한 그 리액션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 신학대학에서 무슨 축구부야.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설을 해놓고 보니까 몇 년 지난 이후에 그게 신입생 수급이라든지 학교 전체를 이렇게 역동성을 키워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반려동물학과 때문에 또 한 번 부딪히게 됐는데 그럼에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지금 반려동물학과 같은 경우 4년제 대학에서 신설학과를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불과 손꼽히는데 그래서 반려동물학과 쪽에 교수를 뭐 배출한다든지 이런 좋은 현상이 지금 현재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어서 반려동물학 교수들은 거의 다른 데서 좀 이렇게 실습하고 다른 전공을 가진 박사 디그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반려동물학과에 거의 풀 프로페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들이 전공으로 박사 디그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학교에서 박사를 이제 진출을 해서 전공을 해서 박사 디그리를 받는다면 아마 타 학교에 뭐 이렇게 반려동물 쪽에 교수로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 상황이 지금 정체성을 훼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학령 인구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신입생의 문제는 심각하게 와닿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딜레마의 상황을 조화롭게 해나가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우리 반려동물학과를 개설하고 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과나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서 지금 나름 시대적인 부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나름대로 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할까요? 네. 얼마나 따뜻했으면 그렇게 했겠노 생각합니다. 비난할 것이 아니고 네. 얼마나 따뜻했으면 저렇게 했겠노 싶어서 반려동물을 가르치는 키우는 그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반려동물을 통해서 또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가 초고령화가 되어가는 마당에 그걸 매개로 해서 더욱더 더 말씀도 전하는데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집집마다 뭐 반려견을 뭐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그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냥 나머지 문 뚝뚝 두드려 갈 수도 없는 문제인데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았는가. 학교가 정말 이단으로 치닫지 않는 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는 왜 저렇게 했는가를 한 번씩 또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려동물도 그 굉장히 사업이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원수, 뭐 그 사료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사업이 가니까 이제는 목회가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목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노령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한번 그 매개체로서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해, 그때가 2019년도입니까? 제가 그때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CEO들과 함께 같이, CEO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학기에 한 400~500만 원짜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뭘 했냐니까, 마케팅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거에 경영과 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거기에 제가 종사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이것은 1, 2차 혁명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완전히 레볼루션입니다. 네. 혁명이 온 것입니다. 혁명이 왔는데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서 제일 급속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수많은 직종이 없어집니다. 수많은 직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종이 상상할 수 없는 직종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숫자 통계를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9만 개가 엄청난 숫자의 직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종이 막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려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모든 영역의 깃발을 꼽아라. 모든 영역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으라 했습니다. 영역 주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텐트 메이커 미션입니다.
텐트 과거에 우리 사역의 그 어떤 패러다임에서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역으로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우리가 사역도 필요하지만은 어떤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하는 소위 텐트 메이크 미션. 제가 이제 우리 GMS에 제가 무슨 위원입니까? 비즈니스 위원장을 제가 오래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즈니스 위원장의 이론적 제공을 텐트 메이크 미션. 그러면 텐트 메이크 미션으로 하면은 오늘의 뭡니까? 텐트가 장막이 바울의 장막이 오늘은 애완견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지금 바울의 장막이 지금은 또 다른 어떤 직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 과거에 연구를 했던 이제 경영과 마케팅 측면에서 본다면은 큰 항공모함이 갈 수 있는 그 군사적 그 입장이 있고 작은 배가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망한 것은 큰 그 군함을 만들다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배가 이 어떤 적응과 터닝 포인트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칼빈대학과 대신대학, 우리 총신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누가 빨리 이해하고 이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승부를 건다면은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어떤 사역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우리 대신대학교와 칼빈대학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 비전과 더 전략을 갖다가 저는 배우고 소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총 회장님, 그 총회에서 그 학과 그 신설에 대해 어떤 그 분위기인가요? 지금은 우리 총회에서는 우리 지방 신학교가 활성화되고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큰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모두가 격려하고 지원하는 입장이라 생각됩니다. 단 이제 오늘 우리 하야와 같은 언론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그리고 또 우리 위기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실 방안을 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연구가 소위 그 알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 소위 그 닫힌 사회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이 민족 보고마 열방 선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린 사고가 돼야 됩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분들은 최고 앞선 문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때도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먼저 거기 가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신학교에서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접근에 관해서는 아무리 더 경주해도 부족하지 않다 느껴지고 저는 우리 하야의 우리 언론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온 총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온 지금 우리 총대들이 공감하고 교회가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같이 홍보하고 오늘 우리 총장님들이 이렇게 먼 걸음 하셔서 여기가 총회장실입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야에 감사하고 우리 참 총회장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내용들 전국교회가 같이 알고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전에 그 최대인 총장님하고 그 인터뷰를 이제 하면서 한 달씩 서로의 그 신학교 총장으로 뭐 교환 교수를 하든지 아니면 교환을 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어떤지 이야기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한 두 방향, 세 방향으로 보면요. 우리가 총신에 가서 신대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2주씩 교육을 받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방 우리가 순회를 하다 보면 우리 학교에 그 학생 신앙 수련회를 이틀 내지 3일씩 하니까
그거 하는 셈 치고 그 대학에 가서 교과 과정은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재정은 어떻게 집행하는가, 재정 모금은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와 어떻게 연관 갖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제일 많이 이렇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가, 재단 이사의 구성은 어떻고 운영 이사의 구성은 어떨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또 우리가 다른 거는 빨리 배워야죠. 그게 뭐냐면 열등한 것이 아니고 너무 우등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르면 빨리 배워가 와야 되고, 지방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일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서울에 있으면 늘 눈앞에 보이는 것만 결정하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서 일본 뭐 한동대학 같은 데는 지방에 있지만 포항이 한쪽 이렇게 그 구석에 있지만 나름대로 소문이 나면 많이 옵니다. 서울에서도 뭐 음식을 잘하는 뭐 충청도까지 가서 식사를 하고 올 정도로, 그래가지고 뭔가 특화를 시키려면 많이 배워야 됩니다. 저는 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최고 베스트 선생은 왜 그럴까? 같이 내가 영문과를 나와도 대학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스트는 베스트의 어떤 길이 있거든요.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틀 내지 한 3일 정도 부흥회 하는 셈 치고 또 그 학교 가서 촛불도 인도해보고 그 전체 분위기를 보는, 그래야 그게 정체성이지. 학생들 2주 또 뛰어다가 그 학생들 힘든 학생들한테 돈 받아가 하고 뭐 그 학점 주고 그건 근이죠. 그거는 근입니다. 그걸 내가 총회에서 총회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도 총회장님께서 한번 자 지방에도 인정해 줄게.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해봐. 중지대학 총장님도 여기 가서 한번 보고 자 그렇게 하면 같이 한번 섞어봐. 선생이 섞어주고 총장이 섞어주고 같이 하다 보면 그게 막 그게 되는데, 학생들 한 2주가 배워왔다고 해도 시험 치고 오고 학생들은 시험 치기에서 달달 외우고 와서 우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좋습니다. 뭐 한 달 하면 너무 길고요.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를 해서 체벌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우리가 다시 총회에 대한 관점이 칼빈은 어떤가, 광신은 어떤가, 대신은 어떤가, 총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총회장님께서 자 한번 해보니 어떻습니까 하면서 총평도 한번 해보고 그래 건설적으로 해나가면 좋은 게 될 텐데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경 그 신학교 총신대가 있다면 각 지역에서 든든하게 그 뒷받침 해주고 있는 인준 신학교들이 있어요. 그 총회장님과 그 총장님들과의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지방 그 신학교 희망이 보이고 한국교회의 그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회와 한국교회를 향하여 각 지방 신학교의 그 수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예수자매 합동 총회 직영신학교니까요. 일단 저희 학교는 충실하게 일단 방향성은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으로 실현해가는 데는 상당한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 다르면 다름을 인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대학에 같이 있음을 보면 그 대학의 교양과정부의 철학을 저 대학에 잘하면 그 철학에 대해서는 다른 대학에 같이 그 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작은 대학에서 오픈할 수 없는 커리큘럼 함께 같이 배우고 있듯이 충신대학에서 어떤 과목이 괜찮다 그러면 참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3개 대학이 그거 개설을 요즘은 줌으로도 다룰 수 있으니까요. 줌으로도 하고, 또 이런 문제는 개혁 진행 우리 보수교단에서 필요하다면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것도 우리가 또 지방 신학교 보면 총신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년이 지나다 보면 다 되어갈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면 단지 지역이 있다는 것으로 열등의식이라든가 좀 차별화 받지 않고, 가면 우리 총회장님 계시는데 총회가 당신들을 신앙도 지도해 줄 뿐만 아니고 함께 우리가 나가고 있다는 것만 자부심만 심어준다면 오늘 이 함께한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지혜와 또 열정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두 신학교이시긴 하지만은 제일 우리 참 도전적인 우리 또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학교와 또 함께 보다 더 특성화, 다양화, 또 열정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하나님 답을 주신다. 예,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총회도 이 부분을 같이 깊이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같이 저는 함께 공동체로서 공감하는 것. 저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 에서도 나오지만은 공동체 의식 그리고 공동체주의 그리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함께 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학교가 함께 같이 하는 우리 그런 인식 공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미래의 사회는 더욱 다양한 교육 기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서울의 통신대, 경기 중부의 칼빈대, 영남 지역의 대신대, 호남 지역의 강신대가 그런 역할로 존재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예정합동 고단에 준 축복이며 이는 곧 한국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신 축복 감사히 더 잘 지키며 신학을 바르게 더 나가기 위해 신학교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때가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총장님과 총장님 모두 감사드리며 교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